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쇼핑몰 오픈하게 되면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10,000원짜리를요 15,000원에 팔았을 때 못해도 한 500원은 남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제는 뭐냐면 쇼핑몰 운영하기 참 힘들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이 본인도 공감을 해요. 이런 부분이 어렵다 공감을 하신다면은 간단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는 그런 소통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는 소싱 관련입니다. 키워드를 찾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채팅 남겨주세요. 사실 이거는 업력 완전 초반에 좀 많이 겪고 계시는 문제예요. 한 1년차 2년차 되신 대표님들은 뭐 키워드 찾는 거 너무 밥 먹듯이 찾아가지고 너무 쉽게 찾는데 처음 하면은 조금 헷갈리거든요. 찾기보다는 조합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상품명 조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답을 좀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제 로직이 바뀌면서 조합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건수가 완전 0일 때 힘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이 덩어리로 쓴다라고 했죠. 이건 뭐였냐면,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럼 그 키워드, 내가 선택하기로 한 그 키워드를 상품명에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스탕, 가을 무스탕, 남자 무스탕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았다고 하면은 상품명에다가 중복해서 써주는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3번까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조합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티셔츠 쪽은 후드티랑 목티, 흰티 빼면 할 게 없더라고요 하셨는데, 찾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찾는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투맨도 티셔츠류거든요. 하프집업 맨투맨, 반집업 맨투맨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대표님.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찾은 후에 상품을 동대문 신상마켓에서 들고 와야 되는데, 상품을 찾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뒤져봐도 원하는 상품이 없는 거. 만약에 이제 그게 원하는 상품도 도매에도 없고 지금 쇼핑몰 시장에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올렸을 때 왠지 잘 팔릴 것 같아. 그러면은 자체 제작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코디를 계획하고 가는 건지 궁금해요. 당연히 코디는 미리 짜놓고 가는 겁니다. 스튜디오 대여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딱 들어갔을 때 돈이 비싸기 때문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대여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가면 어때요? 시간이 아주 손살같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을 철저하게 하고 가야 돈을 날리는 일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특히 감각이 좀 없는 대표님들, 그런 대표님들은 코디를 다 짜놓고 가야 돼요. 겨울 상품은 도매가 기준을 못 잡겠어요. 요거 지금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 겨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50%를 살짝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순수익이 더 낮아지겠죠, 원가율을 좀 더 높이면은. 근데 이게 판매가 자체가 애초에 3-4배 차이가 나니까 내가 가져가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매가 단가를 FW 시즌에 맞추기가 어렵다면은 50%를 살짝 넘겨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은 건 너무 단가가 비싸요. 이거는 업력이 얼마 안 되신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본인만의 생각이 또렷한 대표님들이 갖고 계신 문제인데, 그건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판매를 해보시면은 고객님들의 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눈을 맞추는 경험이 좀 필요한데, 일단 그게 안 쌓여 있다면은 내 눈을 먼저 좀 내려놓는 거, 이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품을 들고 왔어. 제품 들고 와서 가격대를 설정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쇼핑몰 오픈하게 되면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10,000원짜리를요 15,000원에 팔았을 때 못해도 한 500원은 남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계속해서 싸게 올리게 돼요. 마진을 적게 측정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월천트리 대표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처음부터 마진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나중에 진짜로 4배 5배 마진 측정을 높게 매길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1.3배 1.5배 1.6배 막 이렇게 계속 이상한 습관이 들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정작 마진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될 때 그때 책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엉크드림 이제 막 시작하는데 마진 1.6배 잡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1.6배 1.7배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정작 내가 2.5배 3배 또는 2배 해야 될 때 그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좀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팁이 뭐냐면, 내 도매가가 판매가의 몇 %를 차지하고 있냐, 그거를 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원가율이 있어요. 원가율. 이 원가율이 40% 위냐 아래냐, 이걸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40%가 넘어가면은 내가 나중에 직원이 생기고 배송비가 측정되고 광고비가 되고 뭐 판관비가 빠지고 이렇게 다 빼고 나면 내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적어도 40%를 딱 맞추고 나면은 내가 뺄 거 다 빼도 남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기타 소싱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제작의 경우는 원가율이 최소 몇 % 돼야 될까요? 제작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근데 제작의 경우는 어떤 원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가에 따라서 원가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죠. 낮출 수 있으면은 최대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가율이 막 10% 20%대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마진룸이 그만큼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쳐도 돼요. 원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로아스도 같이 낮아도 되거든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가율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은 로아스의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져 버려요. 엔드 로아스가 막 500%, 600%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가율을 최대한 이렇게 눌러놓고 낮추면은 엔드 로아스도 같이 낮아져요. 그래서 내가 광고비를 더 쓰고 광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수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원가율이에요. 왜냐면 원가율을 제외하고는 사실 빠지는 항목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단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차이 날 때 기존 거래처에서 할지 그래도 싼 거래처에서 할지 고민됩니다. 저거는 진짜 너무너무 공감되는 건데 일단은 웬만하면 옮겨요. 그런데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물건을 잘 줘. 미송도 없고 그러면은 기존 거래처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저는 섞어서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소싱하고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도매 거래처에서 깔품이라고 하는데 현타 오더라고요. 걸을 수 있는 방법 없겠죠? 없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 부분은 내가 계속해서 마른 거래처들을 접하고 속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후발주자와 이미 기존에 있는 쇼핑몰 하는 분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처는 걸러야 돼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 관련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 돌릴 때 어려운 점, 제외 키워드 거르는 방법, 노출이 안 나온다, 하루 예산 얼마로 잡아야 할까, 키워드 어떻게 써야 할까.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키워드를 거르는 방법,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냐면 일수로 잡지 말고요, 1만원을 소진하는 시점까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를 돌리고 나면은 돈이 빠져요. 1만원 정도 소진을 했어. 그러면 그때의 제외 키워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왜 보냐? 그 1만원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빠졌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원하는 키워드로 만약에 빠졌어, 그러면 알맞게 잘 쓴 거죠. 그러면 내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상세 페이지나 디자인의 가격대, 그러면은 그 광고 같은 경우는 최소 입찰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만원을 썼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키워드로 1만원이 소진된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에 제외 키워드로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출이 안 나온다. 노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딱 잡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그 키워드의 수요에 따라서 노출 빈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로직이 바뀌어서 노출 빈도가 웬만하면 잘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노출되는 플랫폼이에요. 노출되는 플랫폼을 옛날 방식대로 쇼핑과 검색이 관련 없는 것들 다 꺼버린다면은 조금 타이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된다면은 노출되는 플랫폼에서 네이버라는 단어를 들어간 것들을 다시 다 켜보세요. 그러면 노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CPC가 너무 낮으면은 경쟁 강도가 치열해서 CPC가 너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CPC를 높게 설정하면은 노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CPC는 500원을 넘기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CPC가 높아짐에 따라서 로아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PC를 올리면서 로아스가 높아지는 구간도 있긴 한데 어느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은 CPC가 올라감에 따라서 로아스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의 구간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루 예산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 이거는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주입식으로. 하루 예산은 캠페인 광고 그룹단에서 15만원으로 통일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한 광고 그룹당 15만원 쓰면 너무 돈이 많이 써지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쇼핑 검색 광고에서 하나의 캠페인이 15만원 이상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15만원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는 정답을 말씀드렸죠. 조합형으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덩어리로 썼죠. 근데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딱 집행하고 나서부터는 덩어리로 쓰면은 광고 노출 제한이 걸립니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의 중복 검색 기준은 3번까지 가능한데 쇼핑 검색 광고는 2번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집행하자마자 조합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조합형이라고 하면은 중복되는 것 한 번만 쓰고 띄어쓰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GFA 돌릴 때 어려운 점. GFA 노출 대비 전환이 안 나와서 고민입니다. GFA 입찰가는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GFA 하루 목표 노출량이 있나요? 카탈로그 CTR은 높은데 전환이 너무 안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노출 대비해서 전환이 안 나온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사실 그 전의 설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GFA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랑 다르게 퍼포먼스형 광고기 때문에 노출이 빵 하고 터져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배너 형태나 네이버 지도를 보고 있어도 뜨고요.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어도 그 사이에 뜹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떤 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배송 속도, 이벤트, 1+1, 무료 배송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어야 효율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세팅 단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의 문제, 그 전에 전환율 단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GFA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GFA의 CPC 단가는 얼마가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원에서 400원 사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GFA의 하루 목표 노출량이 있나요? 하셨는데 GFA 같은 경우는 하루 목표 노출량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GFA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탁 튀는 소재들이 나와요. 그때 CPC를 컨트롤하고 가격대를 바꾸고 뒷단의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목표 노출량이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루틴화 시켜서 계속해서 소재를 만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카탈로그가 전환이 너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신상 무조건 노출돼야 되나요? 이거 이제 같이 합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캠페인 설정할 때 카탈로그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팁을 좀 드리면 신상을 다 빼야 합니다. 내가 신상 업데이트 할 때마다 카탈로그에 자동으로 이렇게 소재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들어가서 좀 다 솎아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남겨야 되냐, 내 쇼핑몰에서 리뷰가 제일 많은 6가지 상품만 노출시키는 게 카탈로그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아마 클릭률도 올라가고 전환율도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카탈로그 캠페인이 노출되는 형태를 딱 보면은 신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민문이에요, 민문이. 그런데 리뷰가 좀 많이 쌓여있고 구매가 많은 상품들은 거기에 뭐 배지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재를 하나 딱 봤을 때도 되게 클릭을 하고 싶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에 들어가서 신상들은 다 이렇게 오프 해주시고 내 쇼핑몰에서 가장 잘 팔리는 6개 정도를 온 해주고 계시는 거, 그게 카탈로그 캠페인의 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관점에서 어려운 점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효율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계속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한번 매출을 올려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